자동차라든지 비행체, 기타의 어떤 배터리에서 그 배터리 구조인데요. 주차 여기에 보면 그 전기 충전소에서 이렇게 그 자동차 이렇게 콘센트 방식으로 해서 각각 이렇게 충전을 시키고요. 이 안에는 배터리 셀이 이제 20개 들었다, 200개 들었을 수도 있어요. 20개 들었다 그러면 그 안에도 각각 전선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짧은 시간 내에 충전하고 방전한 이런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중 20개에 있는 어떤 배터리는 각각 전선을 닫고 있어서 언오프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안에서도 내가 5개만 이렇게 배터리 셀에서 쓰고 싶다 그러면 5개, 7개에서 쓰고 싶다 7개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래 제가 2차 전지 할 때도 2차 전지를 가지고 2차 전지 100개나 1000개 이것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리튬 전지가 아니고 싼 걸로도 해도 되고요. 언오프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몇 개를 갖다 쓸지 전기를 그런 2차 전지로 배터리 만든다고 가정용 배터리 만든다고 그랬죠. 가정용 인버터 발전기를 가동을 해야 되지만 그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전기를 이렇게 하루나 이틀치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가지고 전기가 갑자기 한전에서 공급이 안 되거나 어떤 이유로든 전기가 공급이 안 됐을 때 그걸로 이렇게 언오프만 하면 주요 전선에 연결이 되는 그런 기술 구조입니다. 컴퓨터에다 하시거나 뭐 냉장고에다 하시거나 이래도 되고요. 220을 꽂을 수도 있으면 더 좋죠. 220이나 110을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대 기아차에서 이거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제 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휴대용으로 가능하고요. 야외에다가 데스크탑을 갖다 미니 데스크탑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전기를 여기서 휴대용 배터리도 가지고 다니고 뭐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야외에서도 노트북 컴퓨터 가져가면 되긴 하지만 이런 휴대용 배터리가 쓸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같이 만드시면 굉장히 실용성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또는 리튬 전지, 리튬 2차 전지, 리튬 전지 플러스 일반 전기 두 가지를 혼용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비싸니까 리튬 전지가 그 다음에 간단한 이런 건전지 방식으로도 이런 건전지로도 100개 1000개 만들어서 꽂기만 하면 이렇게 언오프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걸로 배터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어쨌든 자동차 배터리가 됐든 항공용 배터리가 됐든 배터리가 있다 그러면 콘센트 방식으로 이렇게 전기를 충전하고요. 방전도 이 안에도 20개의 셀이 부분 셀이 이렇게 있어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배터리를 이룬다 했을 때 각각 전선 구조를 담아서 언오프 방식으로 이렇게 몇 개를 갖다 쓸지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속도를 갖다가 낮출 때는 이렇게 한 개에서 쓰고 속도를 높일 때는 2개, 3개에서 갖다 씁니다. 이런 식으로 속도를 아주 높일 때는 5개에서 뭐 가령 물류 창고가 있다. 그러면 한 군데에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물류 창고 5군데에서 이게 물류를 공급받으면 물건을 공급받으면 되게 많이 받죠. 양을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그 모든 강한 전기라도 견딜 수 있는 굵은 구리선이 되거나 그래서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제가 그거를 전기선 안에는 구리선을 좀 두껍게 만들어가고 그걸 전기를 축적하는 다른 부분보다 좀 더 강하게 두껍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축적하는 카패시터 역할을 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반도체에도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반도체에서도 이렇게 반도체는 한정 같은데 기타 전기 공급 장치는 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어떤 두터운 부분, 대나무 매듭 구조, 만디 구조를 줘가지고 여기에 카패시터 역할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D 반도체 만들 때 중국에서 막 이렇게 트랜지스터, 카패시터가 없는 그 트랜지스터로만 구성되는 그런 걸 말씀하시던데 이것은 이거의 기술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리선 자체를 두텁게 만들어 여기 전기를 축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과장돼서 그렇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이렇게 두텁게 만든 이런 기술 구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구리선을 가지고 거기다 카패시터 자체를 만들어 버리는 전기를 축전하는 그런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다른 선에 차별화되어서 좀 두껍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거기 이제 보통 그 구리선이 여러 가닥으로 돼야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구리선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강한 전기라도 타지 않을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이렇게 한 개짜리에서부터 8개짜리, 10개짜리, 20개짜리, 뭐 40개짜리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전선 가닥수를 따라서 이렇게 가령 자동차다 그러면 이렇게 지선에서 자동차 막 쏟아져 나올 때 8차선 뭐 10차선 만들어서 넓게 다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 전기가 많은 양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고요. 모터에 뭐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터 직전에서는 이렇게 약간 두텁게 만든다. 그 다음에 또는 같은 어떤 구리선 안에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두께를 틀리게 해서 이렇게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주면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한 고전의 원리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 방식의 전기가 생성되고요. 이거는 통신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유선 안에서 주파수가 구현되기 때문에 전력을 약하게 주면 통신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제기술 구조라는 것은 뭐 약간 증폭 장치 없이 멀리 갈 수 있는 방식이죠. 광섬유 안에서도 이런 기술은 광인이 왔다 갔다 해야 될 때 광섬유 선을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서 광을 증폭하는 장치로서 사용될 수 있고 광은 이제 주파수 방식으로 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은 무선으로 사용됐을 때는 서로 A사레이더에서 썼던 기술인데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가지고 이게 서로 파형이 틀린 거니까 이렇게 서로 전파 간섭 없이 부목 서로 간에 환자 부목되듯이 부목 현상,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서 멀리 보낼 수 있고요. 이 방식 각각의 전투기를 공격한다 했을 때 A사레이더에서 전파로 탐지하거나 그랬을 때는 상대방 전투기에 이제 딱 닿으면 강한 열의 융합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굉장히 통신 구조로도 무선 통신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보다 멀리 가고 선명합니다. 워키토키 같은 이런 영상 장치, 영상으로 이렇게 워키토키 만드시면 제기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다가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스마트폰에 AM, FM 라디오처럼 해서 서로 파형이 든 여러 개의 서로 그 전파를 갖다 여러 개 수신할 수 있는 뭐 라디오처럼 하나만 수신할 수도 있지만 전체를 다 서로 전파의 파형이 틀린 거 전체를 동시에 수신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 정보통신 도로를 삼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의 전파 똑같은 전파를 수신할 때 주파 송수신기가 많고요. 그에 따라서 안에다가 휴대폰 100대 있다, 1000대 있다 이런 기술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거는 뭐 10개 휴대폰 그러면 같은 방 안에 SK텔레콤이다, KT다 그러면 이동통신 회사가 같다 할지라도 전화번호 올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은 전파라 할지라도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전파를 수신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성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요. 같은 전파라 할지라도 위성에서 한 500개, 휴대전화 500개, 1000개 이런 식으로 해서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전파로 송수신해도 되고 두 가지를 혼용해도 됩니다. 모든 유무선 통신 장비나 인터넷 장비에서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MNCC 기술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통신칩 이것들도 그와 같은 기술 구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뭐 유선으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의 인터넷 선에서 선이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이 되다 컴퓨터 그러면 그 컴퓨터 안에 일종의 스마트폰 무선으로 했을 때는 스마트폰 100대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유선 어떤 전화가 100대가 들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100개 통신 선로를 통해서 우리가 신호를 빨리 나눠주기만 한다면 뭐 1초 이렇게 1초 분량은 여기 1초 분량은 여기 이런 식으로 연하 뭐 이렇게 새해 인사를 할 때 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 개의 주파수 송수신기를 가지고 여러 군데서 전파를 이렇게 어떤 거기 정보를 갖다 담아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런 통신 선로가 유선이 됐든 무선이 됐든 통신 선로가 유선전화 선이 100대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안에서 그걸 통해서 어떤 일하는 장소, 정보를 처리하는 장소 저장하거나 그쪽으로 이렇게 신속히 정보를 분산해서 함으로 속도가 굉장히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기술입니다. 또는 유무선이 같이 있는
이런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사무실의 한 방 안에 뭐 다단계 회사다 어떤 회사다 그러면 유선전화 100대하고 무선전화 100대가 있다고 합시다. 스마트폰. 그러면 그 사원이 각각 일하는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열심히 그걸 따라서 정보를 서로 교류하면서 통신하잖아요. 일할 수 있죠. 이런 방식을 이제 구현을 하는 겁니다. 통신 장비에 유선 무선이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무선이 뭐 그런 식으로 스마트폰 100대 있다, 뭐 유선전화 100대 있다 이런 식이에요. 증설도 가능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그걸 그와 같은 방식으로 통신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배터리를 콘센트 방식으로 해서 충방 정보조를 가지고 안에 배터리 셀이 20개 들었다 그러면 그것도 각각 온오프 방식으로 이렇게 어떤 열고 닫고 이것이 가능. 충방전 둘 다 가능하고요. 속도를 높일 때는 1개에서 또는 속도를 이렇게 좀 더 높일 때 2개, 3개, 4개, 5개 여러 군데 물류창고에서 공급을 받는 것처럼 전기를 공급받고 이 모든 전기 강한 전기라도 수용할 수 있도록 이게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준다. 일단은 같은 굵기라 했을 때 전기선 안의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하는 기술도 들어가서 주파수 방식으로 모터를 작동하는 기술 구조를 가진다. 이것은 모든 전원 공급기 A사 레이더에서도 쓸 수 있고 군사용 장비에서는 다 쓸 수 있고 모든 산업에서는 가정용이든 뭐가 됐든 산업용이든 전부 다 전원 공급기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한전 같은 전원 공급기 회사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컴퓨터 안에서도 이와 같은 기술을 TV 안에서도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주파수 스마트폰 안에서도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나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케이블 어떤 동축 케이블 안에서도 이것을 광소면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어떤 그 피복 안에 전기선이 되든 통신 피복 안에 이렇게 구리선의 굵기를 틀리게 만들어서 통신 구조로 동축 케이블 이런 거다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광소면에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전기를 이제 성전할 때도 주파수 방식으로 성전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태양광 발전하고 풍력 발전할 때 이걸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맞아 이거 설명을 하고 이게 모터에 들어가는 직전에서는 주파수 방식으로 서로 이렇게 구리선의 두께를 대중소 틀리게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변형을 시키고요. 일반 전기로 바꾸려면 구리선의 두께를 똑같은 걸로 해서 하면은 주파수 방식으로 했다가 일반 전기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게 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 전원 공급기에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전원 공급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형광등과 백열 전구 같으면 60W, 뭐 30W, 15W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따라서 어떤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들어갈 때 어쩌면 1개짜리 들어가, 어쩌면 2개짜리, 어쩌면 3개짜리 들어가, 4개짜리 들어가 똑같은 굵기라 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도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그 전기선이 얇고 어떤 그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얇고 두껍고 이런 차이를 통해서도 전원 공급을 각각 틀리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전원 공급기에서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쨌든 이게 그것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건데 모터에 들어가는 선도 서로 구리선이 모터에 관계 있는 구리선도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고요. 연구자석도 두께가 틀린 또는 두께가 같더라도 여러 겹의 연구자석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짜리 통째로 들어가는 게 여러 겹을 만드는 기술. 이것도 전 세계 모터 기술에서 다 가정용, 산업용, 군사용 다 제 기술.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이 전선 구조에서 어떤 이 하나의 배터리를 할지라도 20개 연합셀이 들었다고 하면 온오프 방식으로 전선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 5개만 쓰면 여기서 만약에 하나의 전기에서 200의 전기를 공급한다고 했을 때 20개면 하나당 10이죠. 5개 쓰면 50만 공급하고 7개 쓰면 70 이렇게 10개 쓰면 100 이런 식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그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 그래갖고 이제 전력 양을 좀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전 세계 어떤 변속기라는 구조를 내가 없애버리려고 화목 난로의 펠럿을 연료를 적게 넣으면 적게 타고 많이 넣으면 많이 탄다는 제 기술입니다. 어떤 적게 넣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석유로 프로펠러를 돌린다, 모터를 돌린다, 이렇게 전기로 모터를 돌린다고 했을 때 연료량을 통제를 하면
틀리게 줄 수 있다는 거죠. 속도를 강중약으로 돌려 선풍기 같은 것들은 기어를 없애버리고 이것을 전기선을 갖다가 대중소 틀린 두께를 만들어 가지고 약한 전기 수용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죠. 백열전구로 하면 30W, 15W, 60W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용 구조에서 이것을 전선 두께를 따라서 할 수 있고요. 수용 구조를 따라 하든지 아니면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전기의 양을 통제를 해서 속도를 선풍기 같은 것도 이렇게 강중량으로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기 프로펠러 석유로 방식이든 완전 전기 방식으로 프로펠러에 돌릴 때 연료량을 적게 주면 것은 그 프로펠러 회전수가 적게 되고요. 연료량을 많이 주는 것은 많이 들어가겠죠. 이걸로 이제 조향 장치 많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기운다는 거죠. 비행체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또는 자동차도 그렇게 조향 장치로 사용할 수 있고요. 뭐 비행체 같은 가변 프로펠러를 만들어 가지고 아래로 내려갈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또는 감속 구조 이런 가변 프로펠러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감속 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또 속도를 갖다가 이렇게 늦출 때 그쪽에 그 프로펠러 방식이든 아니면 연료를 태워서 가는 분사 방식이든 연료를 적게 주고요. 앞에서는 그 프로펠러 같은 이런 것을 돌리든지 앞에다가 그냥 어떤 연료 분사 방식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주거나 어떤 압축 공기를 내뿜어 가지고 브레이크를 걸어주거나 아니면 프로펠러를 돌려 가지고 브레이크를 걸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프로펠러도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감속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반대 방향의 프로펠러를 돌리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전기를 갖다 충전을 할 때 보면은 여기 그 가지치기라는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큰 전기가 들어왔다 그러면 잽싸게 머무르지 않고 잽싸게 가지를 뻗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전기를 흘려버리는 일종의 위협으로 얘기하면 힘을 흘려버린다는 뜻에 있어서 이화신공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치기로 해가지고 전선을 빠른 시간 내에 3분 전기를 일종의 전기 쪼개기 기술입니다. 전기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신속하게 다른 데로 전기를 흘려보냄으로써 큰 전기를 쪼개서 가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사실 이론적으로는 피레침 구조를 가지고 전기를 끌어들여서 번개도 작은 전기로 잘게 쪼갤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번개들을 통해서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론적으로 많은 가지치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많은 엄청난 수의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있거나 제 방식의 뭐 어떤 액체 배터리 그 물 안에 어떤 구리나 또는 그 알루미늄 기타 다른 금속을 알갱이들을 대중선 놓는다고 하면 거기다가 충전 구조를 가져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큰 전기를 수용할 수 있거든요. 물에 전기를 갖다가 흘렸는데 모르고 작업자가 들어와서 감전사고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금속 배터리, 금속 안에 어떤 이론적으로 금속 안에 어떤 구리 알갱이 또는 어떤 줄의 형태 금속 알갱이를 대중서 틀리게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해서 쭉 수없이 나노 구조로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저장되고 흐르게 됩니다. 절연 구조만 가지면 그 안에 전기가 갇히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절연판을 놓고 수십 장이나 수백 장을 겹쳐서 금속 배터리로 만듭니다. 이거는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줄을 긋는 식으로 구리나 알루미늄을 줄을 긋는 식으로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구현한 이런 그러니까 디자인은 안에 여러 개 있지만 금속 배터리라는 개념, 액체 배터리라는 개념, 수조 안에 어떤 구리 알갱이나 이런 것들을 수없이 구리 알갱이나 알루미늄 알갱이를 수없이 넣으면 거기에 전기가 축적이 된다. 액체 배터리 개념입니다. 여기다가도 이런 식으로 해서 배터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내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전기양을 가지고 어떤 로봇 같은 거, 로봇이 있다 그러면 무게를 측정하고요. 항상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가벼운 물건 드는데 전신의 힘을 쓰는 바보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낭비죠. 로봇이 어떤 무게를 따라 무게를 측정하고요. 여기에서
온반 로봇이다 그러면 그 무게를 따라 그만큼 힘을 주거나 약간 상회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전기적인 것이든 뭐가 됐든 그런 식으로 무게를 측정하고 센서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서 거기다 필요한 양을 전기를 통제해서 전기 양을 틀리게 해서 무게를 들어주는 로봇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전기선의 두께가 대중서 틀릴 수도 있고 전기양을 공급 방식에서 아까 처음에 저기 어떤 배터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공급 방식에서 공급 구조를 전기를 공급을 적게 해주거나 또는 수용 구조에서 전기를 일정량이 흐르더라도 30W, 15W, 60W 하듯이 전기 수용 구조에서 이것을 전기를 통제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두 가지를 혼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로봇의 힘을 전기 힘을 틀리게 줘서 틀리게 무게를 측정하고 들어주는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아까쯤에 어떤 배터리에서 배터리 셀을 따라서 전기를 이렇게 공급을 통제하는 방식은 MLCC 기술에도 쓸 수 있고 기타의 다른 모든 전원 공급 방식에는 다 쓰이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양을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한다라고 하는 전기 공급을 가지고 파워를 조절한다, 강중량 또는 속도를 조절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전기양을 따라서 변속기라는 구조를 없애버리고 속도를 조절하는 이런 기술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또는 좌우 회전수를 프로펠러다 그런 비행체에 틀리게 줘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석유 방식이 됐든 전기 방식 조향을 한다든지 이런 기술 구조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봇 같은 분야에 대해서 로봇이라든지 인체처럼 움직이려면 그렇죠. 전신의 힘을 다 틀리게 줘야 되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로봇이다 그럼 로봇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그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통제를 하고요. 얘들아 각각 부위별로 부분별로 틀린 전기를 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오른쪽으로 많이 주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많이 주면 왼쪽으로 가고, 뒤쪽으로 오면 뒤로 가고, 앞쪽으로 오면 앞쪽으로 가는 거죠. 이와 같은 기술은 로봇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자동차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요. 모든 데서 사용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전기양을 틀리게 해가지고 조명도 조명 같은 것들도 전기양을 틀리게 해서 조명을 해줄 수 있고요. 전기양을 많이 흘려보내면 밝은 조명이 이렇게 전기양을 적게 보내면 적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A사 레이더 같은 이런 데서 레이더 소자에도 각각 틀린 전기를 전기선의 굵기를 따라서 하든지 공급 방식이 하시든 수용 구조에서 하듯이든지 틀리게 전기를 레이더 소자에도 두는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형아치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덕실에 상업화시키도록 합시다.